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북리지의 3D 프린팅 이야기 세 번째 오늘 컨텐츠로는요, 3D 프린팅에 갓 입문한 초보 3D 프린터 취미생활자 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3D 프린팅 생활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소프트웨어인데요. 처음에 3D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입문하셨을 때 아마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구입하신 분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이써님 같은 구독자 300만 정도 되는 이런 대형 유튜버 분들도 3D 프린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저런 게 있어? 하면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써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출력물을 출력하셨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만 있으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출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벤브레 프린터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예전에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간신히 출력을 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 흔히 말해서 딸깍 프린터라고 해서 쉽게 출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출력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네, 저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저는 3개월 정도가 그 재밌게 즐기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그냥 출력해서 예쁜 쓰레기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 프린터가 거의 창고나 이런데 보일러실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재밌게 3D 프린팅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메쉬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쉬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3D 모델링들이 있는데요.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OBJ, STL, 3DMF 등등의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팅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다음번 북스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파일들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형, 그 삼각형을 메쉬라고 하는데요. 물론 메쉬가 꼭 삼각형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STL이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위한 파일 포맷을 만들면서 삼각형이 기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정육면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 옆에 측면 모두 다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이지만 이것의 메쉬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면도 삼각형이고요. 옆면도 삼각형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파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가 작은 모델링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은 메쉬의 모델링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매끄럽게 보이는 이런 베이비 그루트 얼굴 모델링 같은 경우도 메쉬로 전환해서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보입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둥그런 원형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소프트에서는 원을 그릴 때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원의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원이 다 모델링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메쉬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삼각형 하나하나가 다 정보거든요. 이 정보가 많아질수록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이걸 처리해 주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메쉬 파일을 다루거나 메쉬 파일을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이 3D 프린팅을 앞으로 길게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D 프린팅 생활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STL, 메쉬 파일이죠. 메쉬 파일을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쉬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쉬 파일을 내가 다 직접 안 만들더라도 다운받은 것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D 프린팅 생활, 그냥 딸깍 하면서 출력할 수 있는 그 프린팅 생활이 좀 더 오랫동안 아니면 계속해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메쉬 파일을 슬라이싱 하는 거, 즉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이 메쉬를 수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맥북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서들인데요. 기존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슬라이서들이 있었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거, CO가 만료됐거나 뭐 거의 퇴출까지 간 슬라이서들은 제거를 하고 현재 나오는 프린터들에서 대응 가능한 슬라이서만 최신 업데이트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으면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실제 3D 프린팅의 슬라이싱 원리라는 거는 가장 기본 원리가 있고요. 그게 어떤 슬라이서를 사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 수를 갖다가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필 덴시티, 밀도를 조정한다든지 서포트를 갖다가 뭐 제거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슬라이서만 한번 잘 익히고 나면 나머지 슬라이서들은 대부분 다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벤브랩 프린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벤부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부가 아닌 프린터를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오르카 슬라이서를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3D 프린터 회사들의 정책이 오르카 슬라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용 슬라이서를 통해서 접속하고 또 프린터를 컨트롤하고 멀티 출력을 쉽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이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카가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린터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전용 슬라이서, 약간 오르카보다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전용 슬라이서 쓰는 것이 그냥 속 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서들은 대부분 오르카 슬라이서를 가지고 이것을 스킨만 좀 바꾸고 해갖고 만든 슬라이서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르카 플래시포지, 크레리티 프린트, 그리고 애니큐빅의 슬라이서 넥스트, 3D 일레구 슬라이서, 풀선 슬라이서 등등이 다 오르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다 비슷해요. 거의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그냥 잡고 하시면 좋은데 이 오르카라고 하는 것은 또 벤부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오픈소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편하게 이렇게 추가하고 기능을 업을 하려고 이 오르카 슬라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생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서 시작해서 성장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은 같다라고 해서 또 이것을 따라한 다른 것들도 거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슬라이서 강좌들 올려놓은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한 초반에 강좌 몇 개는 전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들은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또 다양한 기능들 설명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서 들으시면 3D 프린팅 생활하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갖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메이크홀드나 싱기버스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출력하는 생활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간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인간 내면에는 직접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막 이러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약되고 누군가가 만들어진 것에 그냥 딸깍만 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모델링을 할 수가 있으면
나의 어떤 다른 취미, 예를 들어 RC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프레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취미를 즐기는 방식이 훨씬 더 폭넓게 넓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 가지고는 이걸 출력해서 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들고 디자인한 것들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직접 모델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3D 프린팅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게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크게 뭐 양분을 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설계라고 해서 치수가 정확하게 있고 또 각이 적거나 구조가 명확해야 되는 모델링에 사용되는 3D 설계라고 하는 이름이 적합한 그런 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물론 치수 기반의 모델링도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뭐 지브러쉬 같이 아예 메쉬 단위에서 조물락조물락 찰흙을 갖다가 만지듯이 모형을 갖다가 변형시켜 가면서 만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뭔가 캐릭터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적합한 형태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집에 뭔가 부러져 있는 그런 고장난 것들의 파츠를 갖다가 내가 고쳐보겠다 뭐 이런 쪽이라면 설계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모델링해서 출력하고 도색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설계 프로그램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건축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스케치업, 그리고 최근에는 뭐 라이노 같은 것도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간에 따로 뽑아 놓은 거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인데, 오토데스크의 1, 2, 3D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학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이게 무료여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 그때 지원을 단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해 드릴 수가 없고요. 팅커캐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블록 기반으로 해서 3D 블록을 가져다가 쌓아서 결합시키고 빼주고 하면서 만드는 방식인데, 입문자들이 3D 모델링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때 쓰는데요. 물론 팅커캐드 가지고 정말 엄청난 디자인들을 하셔서 출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익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재능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뭐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뭐 고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간단한 설계 모델링에 대해서 저는 예를 씁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퓨전 360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퓨전 360에서 360이 빠지고 퓨전으로 이제 명칭을 하더라고요. 오토데스크에서. 그리고 이 퓨전이 다양한 많은 그런 기능들을 다 여기다가 몰아넣고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얘를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얘가 개인용 취미생활자들에게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데요. 설계 프로그램 중에서 꽤 괜찮으면서도 무료인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되게 좋죠. 그것은 오토데스크 퓨전이 저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뭐 프리캐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왕 무료라고 하면 좀 더 잘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추천할 만하지 않나? 라고 해서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개인용 오토데스크 퓨전 여기가 오토데스크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퓨전 360 개인용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개인용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나오면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요 화면 사이트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개인용 오토데스크 퓨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제약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들은 개인 유저들은 거의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제약이고, 뭐 10개까지밖에 동시 편집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것들은 읽기 전용으로 바꾸면 10칸이 또 다시 생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쓸만한 소프트웨어 아닐까 라고 해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퓨전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 카티아를 공부를 하면서 카티아의 기능들을 익히고 막 했던 그런 연습들을 갖다가 퓨전으로 해봤거든요.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퓨전으로 했는데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의 개수가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들에 나와 있는 아이콘 수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물론 여기서 펼치면 더 많은 아이콘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뽑아져 위에 있는 아이콘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델링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게다가 여기 있는 걸 다 쓰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 5-6가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런 모델링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프로그램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내가 피규어가 아니라 설계 기반의 모델링을 하는 관점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퓨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메쉬 수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메쉬 수정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토데스크의 메쉬 믹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메쉬 믹서도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3D 설계 쪽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안타깝게도 21년인가 그때부터 지원이 멈춰졌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 근데 워낙 아주 가벼우면서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유저들이 꽤 많이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프로그램 중에 지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찰흙을 조물조물 하면서 만지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이 지브러쉬의 이게 포터블 버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벼운 몇 가지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기존에 뭐 퓨전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메쉬 파일, STL 파일을 가져다가는 아주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서는 수정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반해서 메쉬 믹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서 내가 장착하려고 보면 이렇게 길이가 미세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런 길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메쉬 단위에서 이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하고 나서 늘려주거나 또 줄여주거나 하는 등등의 구멍 사이즈를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받은 파일, STL 파일이 M3 볼트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M4 볼트, 3mm 볼트밖에 없다 라고 할 때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만한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뭐 좀 많이 필요 없어지긴 했습니다. 요즘 멀티컬러 프린팅 할 때 뱀부 스튜디오 같은 슬라이서 내에서 페인팅 기법이 있어서 다른 색깔로 페인팅만 해주면 그 부분이 그 색깔의 모델링으로 출력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페인팅 기능이 슬라이서 단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멀티컬러를 위해서는 멀티컬러 파츠로 나눠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누는 과정을 할 때도 메쉬 믹서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슬라이서 단에서 이렇게 색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색칠을 했을 때 그 깊이를 어느 깊이까지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할지가 정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랜덤하게 그냥 막 안에까지 파고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메쉬 믹서로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메쉬가 때로는 이게 어긋나 있거나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메쉬 하나가 빠져 있거나 뭐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메쉬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슬라이싱을 했을 때 슬라이싱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히 특정 소프트웨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기 한 STL 파일, 그 경우에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 그냥 표면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슬라이싱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심한 경우는 새로 모델링해서 내보내는 게 맞겠지만, 간단한 어떤 메쉬상의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쉽게 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클릭해주면 쉽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게 아닌 단순한 그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메쉬 믹서에서 수정해서 또 슬라이서에서 가져오면 쉽게 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미나게 한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가져다가 나는 이런 보로노이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구멍이 숭숭 직선으로 나 있는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폴리곤 형태로 각이 진 형태로 만든다든지 등등의 이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바꿔갖고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특수 표면 형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게 했던 것 중에서 뭐 개와 새를 이렇게 결합한 개새를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들도 하는 것이 이 메쉬 믹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앞에서 G브러쉬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G브러쉬에 있는 스컬핑이라고 하는 기법처럼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G브러쉬처럼 전문적이진 않을지라도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표면을 갖다가 울퉁불퉁한 부분을 부드럽게 정리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서 스캐닝한 데이터를 좀 수정한다거나 뭐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쉬 믹서 관련해서도 제 채널에 한번 이런 강좌 영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D 프린트 생활을 위한 3가지 필수 소프트웨어를 벤보 스튜디오, 오토데스크 퓨전, 메쉬 믹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입문하시면서 뭐 앞으로 좀 더 그냥 딸깍딸깍만 아니라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영상 기억하시고 한번 이 소프트웨어들을 배워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북스기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공유드렸던 정보가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북니지의 3D 프린팅 이야기에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북니지였습니다.